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언장에 따라 오빠들은 상가와 땅 같은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끝까지 부모님을 모신 우리 막내 은희는 낡은 한옥 한 채가 전부였어요. 아, 정말 그때 가족들이 은에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네요. 장례가 끝났으니 남겨주신 것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은아. 너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면 돼. 욕심내지 말고. 참, 사람은 분수껏 살아야 하는 법이죠. 은씨, 주는 대로 받는 게 좋을 거예요. 막내딸 은희는 그 차가운 말들에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늦가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어머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마당에 국화향이 은은히 퍼졌지만 그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검은 상복 차림의 자식들이 모여들었고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었네요. 첫째 오빠 태식은 굳은 얼굴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슬픔보다 피곤함에 가까웠어요. 큰 며느리 경자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다가도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고요. 둘째 오빠 상철은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로 친척들과 짧게 인사만 건넸어요. 구석에 앉은 막내 은희는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던 딸로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손끝에 힘이 빠져 흰 국화를 쥔 채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지요.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라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장례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집안이 조용해졌고 그제야 큰오빠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부모님 남기신 거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상속을 의미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나누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어요. 은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부모님 뜻이라면 공평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읽어 내려가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첫째 아들에게 성수동 상가 일대 전부, 둘째 아들에게 한남동 땅과 창고 전부, 막내딸에게는 고향 낡은 한옥,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큰 며느리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둘째 오빠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나에게 이것뿐이죠?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눈물이 쏟아지려 할 때 둘째 오빠가 비아냥거렸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너는 저 팩 하나 받아서 알아서 살아라. 상가랑 땅은 우리가 지킬 테니. 은희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차별하신 건지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마음에 멍함과 예감이 피어올랐어요.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시며 사셨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다 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뒤 따라가셨어요. 두 분을 한 번에 떠나보낸 자식들은 유산 앞에서 다른 얼굴을 드러냈어요. 은희는 장례. 다음 날 부모님 남기신 한옥을 보러 갔어요. 오빠들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은 늦가을 쓸쓸함으로 가득했어요. 노는 황량하고 가로수에는 낙엽만 흩날렸어요. 버스가 시골길로 들어서자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손 잡고 걷던 길, 장날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어요.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그리움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비포장길을 걸으니 멀리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떨어지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기울어졌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장은 이끼로 덮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자 끼익 소리가 울렸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어린 적 뛰놀던 기억이 났어요. 장독대 옆 숨바꼭질, 마루에서 수박 먹던 여름 웃음소리. 이제는 먼지와 침묵만 남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판이 삐걱거리고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벽에 곰팡이가 피었지만 부모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남아있었어요. 장롱, 가족사진, 달력에 가을 김장준비 메모가 보였어요. 부모님 일상이 그대로 느껴져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의문이 커졌어요. 정말 이 집 하나뿐일까? 왜 이곳을 남기셨을까? 방을 둘러보다 잠긴 장롱 서랍이 눈에 띄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잠가두시던 곳, 호기심 많은 나를 막으시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서랍을 당겼지만 자물쇠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숨겨두신 건 아닐까? 한숨을 쉬며 방을 둘러보았어요. 이불장 문을 열자 누런 소미불이 쌓여 있고 어머니 바느질 바구니가 있었어요. 바늘과 실 끊긴 천조각이 남아 어머니 밤에 등 켜고 바느질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고였어요. 책장으로 가니 먼지 쌓인 일기장이 보였어요. 아버지 기록장으로 날짜별 농사와 집안일이 적혀 있었어요. 모내기 시작. 막내 시험 합격 같은 평범한 일상 속 자식 챙기시던 마음이 묻어났어요. 마지막 장에 우리 막내가 제일 마음 쓰인다. 꼭 지켜줘야 한다. 그 문장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들 비웃음이 떠올랐지만 아버지 글씨에 나를 아끼시던 마음이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방을 둘러보니 가족 사진 액자가 두꺼워 보였어요. 떼어보니 뒷판 사이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봉투를 뜯자 부모님 편지가 나왔어요. 우리 막내에게.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우리 막내 은하에게. 그 한 줄에 눈물이 흘렀어요. 은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구나. 장례 끝나고 너는 혼란스러울 거야. 태식과 상철은 듬직해 보이지만 욕심 많아 늘 걱정됐어. 하지만 너는 남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어. 그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맡긴다. 장례식장 오빠들 비아냥이 떠올랐지만 부모님 글씨에 다른 뜻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집을 폐가라 부를 거야. 하지만 이 집은 우리 가문 뿌리이자 삶의 뿌리야. 내가 처음 걸었던 마루, 웃으며 뛰놀던 마당, 함께 밥 나눴던 부엌. 모든 게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 집을 내게 남긴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안에는 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게 숨어 있어.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라. 은희는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부모님 손길이 느껴졌어요. 은하야, 흔들리지 마라. 오빠들이 욕심부려도 이 집 지키면 진실 드러난다. 우리 마음은 오직 내게 있다.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너다. 은희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어요. 오빠들 비웃음에 움츠러든 마음이 힘을 되찾았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다짐했어요. 이 집은 단순 폐가 아니야. 부모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내고 지켜낼 거야.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비밀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어요. 편지를 넣고 앉아 눈물을 훔쳤지만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겉으로 보잘것없지만 안에는 또 다른 게 숨어 있다. 반드시 찾아내라. 방을 다시 둘러보았어요. 장롱 서랍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니 군불 자국과 검게 그을린 벽이 있었어요. 소뚜껑을 열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열쇠는 추억 있는 곳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추억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마당 장독대로 나가 어린 시절 숨바꼭질 하던 기억이 났어요. 장독들을 살펴보니 구석 작은 항아리에 헝겊 감싼 열쇠 꾸러미가 있었어요. 가슴에 쥔이 부모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길을 알려주셨군요. 방으로 돌아가 자물쇠에 꽂아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는 종이 뭉치, 봉투, 서류철이 있었어요. 봉투에 은하만 볼 것. 부모님 세심함을 실감했어요. 나무 냄새와 먼지가 났어요. 서류철의 중요 문서 은하에게. 안에는 은행 통장 사본, 땅 문서, 상가 지분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례식장 오빠들 서류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문서 사이 메모에 겉 유사는 형식일 뿐 진짜 재산은 여기. 욕심 많은 태식과 상철에게 맡길 수 없었다. 은하야, 꼭 지켜다오. 눈물이 흘렀어요. 왜 한옥을 남기셨는지 이해됐어요. 단순 집이 아니라 진짜 유산을 이어받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서류철 및 작은 상자에 도장이 있었어요. 메모에 이 도장은 가문증표, 사용할 때 진실 드러난다. 부모님 의지가 전해졌지만 두려움도 생겼어요. 오빠들이 알면 빼앗으려 할 거예요. 서류와 상자를 넣고 자물쇠를 걸었어요. 집은 고요했지만 가슴에 불씨가 일렁였어요. 부모님 진짜 유산과 오빠들 모르는 비밀을 지켜야 해요. 서랍을 봉인하듯 정리하고 편지를 품에 넣고 앉아 있었어요. 단순 낡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진심과 재산, 가문 뿌리를 지키는 보루였어요. 그날 밤 한옥에서 홀로 묵었어요. 바람이 창호 사이로 스며 차갑고 쓸쓸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방문객이 왔어요.
은하야, 안에 있니? 문 열어봐라. 태식 오빠와 상철 오빠였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벌써 눈치챘나? 서류와 편지를 이불장 깊숙이 감춘 뒤 문을 열었어요. 두 오빠 표정이 날카로웠어요. 와보니 집이 괜찮네. 폐가라더니 쓸만하네. 뭔가 숨겨둔 거 아니야? 은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요? 오래된 집일 뿐이에요. 부모님 남기신 건 이거 하나예요. 상철은 넘어가지 않고 집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어릴 적 아버지 장롱 아끼시던 기억나? 안에 뭐 있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 아끼신 건 오래된 가구라서요. 귀한 게 있겠어요? 태식은 똑바로 보며 은하야. 부모님 남긴 게 폐가뿐이라고 정말 믿냐? 너 혼자 숨기는 것 같아. 대답을 잃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오빠 제가 무슨 욕심 부리겠어요? 믿는 대로 받아들이죠. 두 오빠는 눈빛 교환하며 웃고 돌아갔지만 의심이 묻어났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비밀 지키려면 갈등이 커질 거예요. 며칠 뒤 마당 낙엽 쓸 때 대문이 열리고 두 오빠가 들어왔어요. 은하야,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라. 아버지 왜 내게 이 집 남겼는지 이해 안 돼. 폐가라면 유언장에 넣을 이유 없는데 뭔가 숨겼지.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숨길 게 뭐예요? 부모님 마지막 살던 집이라 맡기신 거겠죠. 태식 목소리 높여 우릴 바보로 하냐? 내 눈빛 봤어. 무슨 짓 꾸미는지 확인해야겠다. 상철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과 이불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랍 잠겼네. 안에 뭐 있나? 얼굴이 질려 상철 앞을 막았어요. 오빠, 그만두세요. 부모님 물건 함부로 뒤지는 게 말이 돼요? 부모님 물건이면 우리 것도 돼. 상속 다 같이 받은 건데 너 혼자 움켜쥐냐? 태식도 들어와 좋게 말할 때 열어라. 안에 뭐 있든 나눠야 공평하지? 은희는 장롱 감싸며 눈물 글썽였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부모님 남기신 건 이 집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태식이 어깨 잡아 흔들며 거짓말 마. 왜 내게 맡겼는지 알아야겠다. 그때 지붕에서 쿵 소리나 먼지 떨어졌어요. 모두 놀라 고개 들었어요. 침묵 속 은희는 두려움과 결심이 피었어요. 지금 진실 줄 수 없어요. 그만하세요. 부모님 뜻 짓밟는 건 용납 안 해요. 단호한 외침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두 오빠는 눈빛 교환하며 더 안 열고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은하야, 꿍꿍이 다 들통난다. 말하고 나갔어요. 가슴 부여잡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마음 놓이지 않았어요. 오빠들 눈빛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불 끄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장롱 속 서류와 도장, 편지 압박감이 무거웠어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어둠 속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장터 나갔다가 이상한 기운 느꼈어요. 사람들 사이 그림자 스치자 상철이 멀리서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시선 돌리자 외면했지만 나 감시하는 거예요. 집 돌아오는 골목에서 태식이 주민과 얘기하다가 발견하고 웃었어요. 집 잘 지키고 있지? 문제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라. 괜히 혼자 감추다 곤란해지지 마.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갔어요. 등골 오싹했어요. 오빠들 교묘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날 밤 편지 다시 읽었어요. 흔들리지 마라. 이 집 지키면 진실 드러난다. 스스로 다잡았어요. 두렵다고 주저앉을 수 없어. 부모님 뜻 밝혀내야 해. 촛불 켜 서류와 도장 확인했어요. 오빠들과 마주할 날 올 거예요. 깊은 잠 못 이루었어요. 달빛이 방 비추고 바람 소리가 발걸음처럼 들렸어요. 오빠들 감시 사실이 떠나지 않았어요. 장롱 앞에 서서 서류 꺼내 다시 봤어요. 더 중요한 단서 없을까? 넘기다 속지 사이 얇은 봉투 발견했어요. 진짜 주인? 심장 세차게 뛰었어요. 안에는 손편지와 계약서 사본. 은하야, 우리 가진 재산 대부분 오빠들 앞으로 등기됐지만 허점이 있다. 진짜 권리는 이 한옥과 연결돼. 오빠들 눈치 못 챘지만 이 집이 열쇠다. 편지 꼭 쥐고 계약서 봤어요. 10여 년 전 상가 소유권 포함 모든 재산 계약서. 공동 명의자의 아버지와 은 이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단 메모에 오빠들 탐욕 부리면 이 계약서로 진실 밝힐 수 있을 거다. 진짜 주인은 은이다. 눈물이 터졌어요. 오빠들 차별 속에서도 부모님 끝까지 믿고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불안도 밀려왔어요. 오빠들 알면 빼앗으려 할 거예요. 촛불 끄기 전 봉투 넣고 장롱 깊숙이 감췄어요.
마음 고요하지 않았어요. 결정적 단서 드러났고 진실 드러낼 고민 시작됐어요. 며칠 후 마루 앉아 편지 읽을 때 대문 열리고 태식 상철 들어왔어요. 이번엔 경자도 함께. 표정 날카로웠어요. 이제 솔직히 말할 때 되지 않았니? 우리가 알아봤어. 부모님 재산 다 우리 앞으로만 될 리 없어. 내 목 남겨둔 게 있을 거다. 손끝 달아올랐어요. 뭔가 알아챘어요. 고개 저으며 오빠, 저한테 이 집 하나뿐이에요. 상철 비웃으며 방 훔치다 서류철 본 것 같아. 얼굴 굳었어요. 상철 눈빛 매섭고 경자 입꼬리 올리며 은씨, 혼자 움켜쥐려다 고생마. 우리랑 나눠야지. 태식 어깨 누르며 오빠로서 부탁한다. 문서 있으면 내놔. 안 그러면 방법 달리 써야겠다. 심장 쿵쾅거렸어요. 위협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 글씨 떠올라 흔들리지 마라. 고개 저으며 없다니까요. 부모님 남기신 건 이 집뿐이에요. 상철 장롱 앞에서 자물쇠 만지작거리며 열어줄래? 아니면 강제로? 팔 벌려 막으며 눈물 차올라 부모님 뜻 욕되게 하는 건 용납 못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그만하세요. 두 오빠 일 갈고 경자 차갑게 웃었어요. 결국 장롱 안 열고 돌아갔지만 표정에 결심이 보였어요. 떠난 뒤 떨리는 손으로 장롱 붙잡고 있었어요. 더 큰 싸움 시작될 거야. 며칠 동안 집 고요했지만 마음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빠들 결심 떠올라 잠 못 이뤘어요. 단순 협박으로 끝낼 사람들 아니에요. 예상대로 낯선 우편 도착했어요. 법원 상속 분쟁 소송 제기 통보서, 태식 상철 공동 제출, 은희가 유산 사실 은폐하고 한옥의 재산 불법 보유 가능성. 무릎 풀려 주저앉았어요. 법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저녁 태식 전화. 은하야, 감추는 거 다 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 숨기는 거 없으면 밝히면 되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부모님 남기신 건 이 집뿐이라고 몇 번 말해야 해? 왜 안 믿어? 비웃음 흘리며 눈빛 봐도 알 수 있어. 법정 가면 진실 드러나. 얼마나 초라해질지 두고 봐. 전화 끊고 얼굴 감쌌어요. 부모님 편지 떠올라 흔들리지 마라. 서류 꺼내 상가 공동명의 계약서 봤어요. 최후 무기예요. 결심했어요. 법정에서 싸우겠어. 부모님 뜻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변호사 찾아 모든 사실 털어놓았어요. 편지, 서류, 계약서 보여주니 변호사 놀라며 은희 씨, 이건 단순 증거 아니에요. 계약서 하나면 승산 있어요. 부모님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눈가가 젖었어요. 부모님 흔적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법원 공기 무겁고 냉랭했어요. 가족들 얼굴 굽고 방청석에 친척 이웃들이 지켜봤어요. 재판장 들어오자 일어났어요. 태식 상철 자신감 넘쳤고 경자 고개 빳빳이. 은희는 초조했지만 변호사 눈빛에서 힘 얻었어요. 태식 변호사 먼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은희는 부모 유산 독차지하려 사실 은폐했어요. 재산 아들들에게 가야 마땅하나 의도적으로 서류 보관해요. 방청석 웅성거림. 은희는 주먹 쥐었지만 자기 변호사 일어나 재판장님. 피고 유산 독차지한 적 없어요. 고인 남긴 진실 지킬 뿐이에요.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계약서 보시다시피 성수동 상가 고인과 피고 공동명의예요. 원고 측 이 사실 숨기고 아들들만 상속처럼 꾸몄어요. 재판장 서류 살피며 은희 씨 이름 올라와 있군요. 주장 왜곡됐네요. 태식 얼굴 붉어지며 일어나 오래전 형식적으로 올린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 몫이었어요. 은 변호사 반박 재판장님, 증거 더 있어요. 원고 측 유언장 낭독 유리한 부분 강조하고 은희 이름 빠진 듯 꾸몄어요. 변호사와 짜고 왜곡한 거예요. 법정 소란, 친척들 은희를 속였단 말이야. 탄식. 재판장 소란 멈추며 서류상 은희 씨 공동 소유자예요. 원고 측 유언 왜곡은 불법이에요. 태식 상철 얼굴 창백. 경자 숙였어요. 은 변호사 부모님 편지 제출. 진짜 주인은 은희다. 욕심 많은 아들들에게 맡길 수 없어. 반드시 은희가 지켜야 한다. 은희는 눈가 졌지만 고개 들었어요. 부모님 목소리 울려요.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너다. 재판장 판결문 정리하며 상가 땅 상속 추가 심리 필요하지만 증거상 은희 씨 권리 인정돼요. 원고 주장 설득력 부족. 은희는 손 모아 가슴에 얹었어요. 아직 끝 아니지만 부모님 뜻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재판 이어지자 태식, 상철 초조해졌어요. 그들 주장 증거 앞에서 힘 잃었어요.
재판장 부모님 편지 계약서 확인하며 태식 씨, 상철 씨, 이 문서 존재 알았나? 태식 머뭇거리다 웃으며 오래전 봤지만 형식적이라 생각했어요. 실제 아들들에게 상속하려 하셨어요. 상철 성급히 맞아요. 은희는 부모님 돌봤지만 돈 관리 능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말들이 탐욕 드러냈어요. 방청석 비난 수군거림. 부모님 뜻 찌빨다니 한숨. 재판장 정리하며 고인 편지 유언장 종합해 원고 주장 신빙성 떨어져요. 오히려 원고 유산 독차지 의도 뚜렷해요. 태식 벌게지며 일어나 아무리 그래도 재산 딸 하나에게 몰아주는 게 말이 되나요? 재판장 조용히 하시고 부모님 뜻 존중이 상속 기본이에요. 증거 명백한데 불복은 불류예요. 법정 소란, 방청석 고개 끄덕. 은희는 눈물 고였지만 오빠들 보며 오빠들 부모님 원하신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말 칼처럼 찔렀지만 고개 돌렸어요. 재판장 판결문 따라서 피고 은희 소유권 유효 원고 청구 기각. 은희는 뜨거운 눈물 흘렸어요. 부모님 뜻 드러나고 오빠들 탐욕 밝혀졌어요. 재판 끝나 법원 나서며 눈물 맺혔지만 안도감과 감사해요. 태식 상철 경자 얼굴 침통. 방청석 수군거림이 꾸짖듯 두 오빠 고개 숙인 채 빠져나갔어요. 며칠 뒤 한옥마당 앉아 편지 읽었어요. 은하야,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너다. 이 집 지켜라. 내 삶, 내 뜻대로 살아가라. 눈가 적시며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마음 편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이 집과 뜻 지킬게요. 장롱 속 서류 도장 정리했어요. 부모님 책임으로 받아들였어요. 시간 지나 한옥수리 시작했어요. 벽 바르고 기와 얹고 마당 가꿨어요. 동네 사람들 도와주며 은씨,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옛집 살아나니 동네 밝아지네요. 따스하게 웃었어요. 마당에 국화 화분, 부엌에 된장 냄새, 더 이상 폐가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과 은결심 깃든 보금자리예요. 저녁 노을 아래 마루 앉아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제 삶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부모님 목소리. 그래, 우리 은하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눈 감고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위로와 감사 눈물이 흘렀어요. 참, 가족 안 갈등은 큰 상처지만 진심은 드러나고 정의는 이겨요.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래요.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세요.